안녕하세요.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저희가 또 유튜브 채널에도 진화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지 우리 구독자님께서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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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코너인데요. 전 참 희한한 게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나 들으면 충격적이고 좀 약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사건들 수행을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이한 사건들, 좀 극단적인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사건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건 저는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비밀 유지 의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있었던 사건 중에 정말 실화냐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을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들 마련해보고 그런 코너들 마련해보기 위해서, 자, 실화냐 첫 번째 사건은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을 각색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좀 조합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굉장히 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까지 저한테도 숙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좋은 해답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변호사 초년생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떠올리게 된 계기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드라마 굿파트너를 보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저한테 찌르르 떠올랐습니다. 거기 보면 한유리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변호사님이 쓰셔서 그런지 실제 고증을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진짜 실감나요. 변호사는 법정 드라마 보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돼서 재미가 없거나 진짜 고증이 잘 돼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거나 하는데, 그 두 가지로 꼽는 게 제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하고 지금 굿파트너, 요 두 개가 진짜로 변호사가 봐도 제대로 잘 반영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드라마인데요. 한유리 변호사가 초임 시절에 하는 그 고민이 제가 실제로 했던 고민들이고, 그리고 지금 장나라 씨가 연기하는 차은경 변호사가 찾아낸 해법들 있잖아요. 냉정하고 사건과 의뢰인을 분리하고 개인적인 걸 분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연차가 쌓이면서 찾아냈던 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나리오를 쓰신 변호사님은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서 진화를 해오신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초임 시절에 내가 했던 고민들이 생각나서 그걸 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 쓰신 작가님께 저는 정말 팬심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제가 초임 변호사 시절에 겪었던 일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소재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혼 사건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의 양육권 문제를 두고 양측이 다툴 때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서로 키우겠다고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어디에 시설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친척에게 보낼 것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와중에 변호사가 우리 의뢰인을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을 원하지 않으니까 양육하지 않겠다라고 상대방한테 밀어야 되는데, 상대방도 안 키우겠다고 하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아주 어리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크면 아이들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 키우기 싫어하는 걸 아이들 다 압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건은, 부부는 예전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그 남편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해외에 지사도 여러 개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거의 1년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 출장 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 이혼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살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주면서 집도 주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아내한테.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오빠와 여동생, 이렇게 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내는, 나는 재산 분할만 해주면 된다, 양육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애들 키우고 싶은 마음 없다라고 해서 아빠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재산을 엄청 많이 떼주고 관계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의뢰인이 남편이 저의 의뢰인입니다. 왜 찾아왔냐? 아내가 갑자기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아이들이 이제 좀 컸거든요. 근데 그동안 면접교섭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아내가 면접교섭을 거의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면접교섭을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어렸을 때 엄마를 못 봤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보고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가면 엄마가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막 너무 잘 챙겨주고 너무너무 모든 걸 다 맞춰주고 너무 잘해주니까, 그렇게 엄마 품이 그리웠던 아이들은 엄마 면접교섭하는 걸 정말 좋아했고, 아빠도 어차피
어차피 자기 해외 출장 있고 바쁘니까 면접 교섭 오래 하고 있어도 별로 뭐 제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갔다 오겠다고 하면 비용도 다 지원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엄마랑 여행 갔다 오라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자를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외도를 했던 그 상대방과 아내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아빠와 엄마의 사이를 파탄낸 그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시키고, 가족처럼 가족 사진도 찍고 그냥 새아빠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냥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아빠는 너무나 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정을 파탄낸 그 남자와 해외여행을 가는 비용도 자기는 모르고 됐고, 그들이 재산 분할을 엄청나게 해준 그 자기가 마련해준 그 집에서 외도한 그 남자와 전 처와 그리고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자기 돈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도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남편은 모든 걸 뺏기는 느낌이었고, 그동안은 같이 산다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 특히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가 자기의 친아빠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남편,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이 굉장히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를 고민하게 했던 부분은 뭐였는지 아세요? 이 아빠가, 우리 의뢰인이 되게 T야. T 알죠? T, FT 중에 엄청 완전 극 T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표현력도 정말 떨어지고, 특히 제가 우리 의뢰인한테도 엄청 뭐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분이. 아이들 양육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자기는 일이 바쁘고 하니까 아이들 양육권 친권만 가져오고, 아이들 집에서 그냥 이모님한테 맡겨놓고 부모한테 맡겨놓고 돈 주고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도 안 보내고, 어쩌다 해외 출장에서 집에 오면 아이들이 아빠랑 놀고 싶은데 자기는 TV 보거나 술 마시거나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 안 보내주고, 아이들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거의 사실은 돈으로 키우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처인 엄마도 양육권을 변경해야 되는, 자신으로 변경해야 되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공격이 들어왔죠. 최선을 다해서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어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물음표가 생겼어요, 저희 가슴속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엄마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정말 따뜻한 양육 환경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의뢰인 얘기로는 양육비가 탐이 나서 그러는 것이다. 아이들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양육비 받아서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 외도한 남자, 동거남, 그 사람 입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냐, 돈 때문에 저렇게 잘해주는 거다, 이제 와서 갑자기 양육권 주장하고 아이들 면접 교섭을 잘해주는 그 흑심이 뭐겠느냐, 그런 주장을 했었지만 아이와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했고, 엄마한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는 게 너무 행복이라고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이에 대한 면담도 진행이 되거든요. 아이가 뭐 중학생이고 하면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남자아이가 면담 순서를 기다리는데 다 상황을 알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저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 앞에 가정법원의 의자 정말 너무 차갑거든요. 그 복도에 한쪽에 의자가 쭉 있고 앞에 이렇게 조정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앉아서 아이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아이가 성경책을 보더라고요. 다 눈치를 다 채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 그리고 서로서로 양육권을 두고 싸우는 점,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있는데 책장에 안 넘어가. 뭘 하나 봤더니 눈물을 막 뚝뚝뚝뚝 그렇게 막 남자애가 막 소리 없이 우는데, 성경책이 되게 얇잖아요. 그게 이만큼 들어가서 패일 정도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까봐. 그리고 나는 그냥 변호사잖아요. 대리인이고 그 아이와 어떤 정서적인 유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의 슬픔을 아는 척 한다는 게 그 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동안 그 제 의뢰인 아이 아빠가 옆에 있었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쳤어요. 가서 안아주라고. 그분 되게 착한 분이셨거든요. 남자분 되게 좋은 분이셨는데 표현이 너무 서툰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막 저 온 정신이 애기한테 가 있는 게 나도 느껴지는데 그분도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티나게 막 꾹꾹 찔렀어요. 가서 안아주라고. 그러니까 가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거부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의 의뢰인을 위해서, 물론 나의 의뢰인이 진심은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의 아이들을 지금 우리 의뢰인에게 맡겨서 계속해서 키우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은 뭐였냐면 그 아이가 지금은 어려서 그 엄마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부모의 사이를 파탄낸 불륜남이라는 사실을 아이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뭐 그 상대방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상황에서 외도를 했는지는 제가 했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집에서 같이 살다가 나중에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것도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아이 엄마의 몫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뵀던 그 상대방 여자분은 되게 사려 깊은 분이셨어요. 외도를 했든 안 했든 그것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게 양육비를 받기 위한 연극인지 우리 의뢰인 말처럼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본 느낌으로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였어요. 근데 그렇게 그 집에 가서 아이들이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지, 나는 우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철저히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과 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움직이는 게 한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폐기하는 결과로 이어질까봐 두려운 마음, 이런 딜레마들이 굉장히 컸어요.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우리 의뢰인이 친권의 일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공동 친권으로 하고 양육권을 넘겨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뭐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엄마와 사는 걸 너무나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중학생이면 좀 상황 판단이 그래도 아예 안 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존중을 해주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우리 의뢰인도 사실은 좋은 아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자기의 표현력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고, 아빠로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은 되게 컸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합의로 결국에는 결론이 나서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울고 있던 아이의 눈물이 저는 제 평생 아마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변호사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냉정해져야 하는 것인가? 근데 우리 의뢰인도 아이의 아빠인데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의뢰인을 이익을 위한 것도 되지 않을까? 아빠로서? 이게 양육권 분쟁이니까요. 양육권 분쟁이면 결국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가 나중에 자신의 돈과 남과의 관계를 아이에게 설명을 어떻게 해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엄마의 몫인데, 내가 너무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들고,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머리로는 결론이 났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위임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맞죠. 의뢰인이 양육권을 지키고 싶어서 나한테 선임을 했다면 나는 그 의뢰인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가슴으로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이 어떤 답을 내려야 될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